그날 밤 폭우는 유난히 거셌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묻으려 했고 누군가는 끝내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숨겨졌던 군대의 추악한 비밀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계급장 다 떼고 한판 붙으면 내 발차기 한 번이라도 버티겠나? 사내 자식도 아닌 게 어디서 센 척을 해?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장실 두꺼운 머그잔이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콘크리트 벽면에 쾅하고 처박혔다. 살벌한 파여름에도 맞은편에 앉은 헌병 대위는 뻔뻔하게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특전 707 부대 시절 미친 암표범이라 불리며 테러범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박서진 중령. 그녀의 눈빛이 무섭게 얼어붙었다. 중령님 표현이 너무 과하십니다. 이건 명백히 사단장님 지시 사항입니다. 남녀 간의 감정 싸움이고 사소한 오해에서 빚어진 우발적 사고일 뿐이라고요. 화천성부대 헌병대에서 파견 나온 데는 입꼬리를 비열하게 말아올리며 대구했다. 박서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오해, 우발적. 한지수 중위가 유서를 남긴 채 화장실에 목을 매단 사건을 두고 하는 말치고는 너무나 뻔뻔했다. 단순한 오해라. 한지수 중위가 미쳐서 자기 숨통을 끊었다는 소리로 들리는군. 박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서운 기세로 대위에게 다가갔다. 저벅 묵직한 전투화 소리가 시한폭탄 초침처럼 단장실을 울렸다. 대위의 낯빛에서 건방진 여유가 싹 사라졌다. 그가 황급히 의자 뒤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박서진의 행동이 더 빨랐다. 쾅! 박서진이 대위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책상 위로 눕혔다. 컥하는 소리와 함께 대위의 두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내 방에 몰래카메라라도 달아둔 줄 알았나 보지. 사단장 아들내미 사고 수습하려고 여기까지 기어와서 지저대면 내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엎드릴 줄 알았나? 당장 손 놓으십시오. 이건 명백한 하극상입니다. 헌병대에 고발하겠습니다. 하극상? 그래. 그럼 제대로 밟아주지. 당장 꺼져. 내 수사망에는 예외도 없고 도망칠 구멍도 없어. 내 주인에게 전해라. 미친 개가 피비린내를 맡았으니 목덜미 씻고 기다리라고. 박서진은 대위를 쓰레기처럼 복도로 거칠게 집어던졌다. 화당. 차가운 바닥에 꼴사납게 엎어진 대위를 보며 그녀는 제복 옷매무새를 매만졌다. 지나가던 병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벽에 바짝 붙었다. 단장님 무사하십니까? 조심스레 문을 닫고 들어온 자는 부관 송태경 소령이었다. 박서진의 신복이자 707 시절부터 사선을 넘나든 충직한 부하.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낯빛이 심상치 않게 굳어 있었다.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눈빛. 박서진은 모나미 볼펜으로 책상을 까딱까딱 쳤다. 태경아, 당장 출장 준비해라. 화천성 부대 가시는 겁니까? 사단장 장동환 소장은 육사 인맥을 꽉 쥐고 흔드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섣불리 건드리면 군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윗선에서도 조용히 묻어버리려는 분위기라고요. 판을 엎으려고 찌르는 거다. 숨기려는 쥐새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소문이니까. 박서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포를 꺼내 손가락으로 튕겼다. 탁탁 거칠게 쇳소리가 사무실에 퍼졌다. 한지수는 내 초임 시절에 직접 키워낸 녀석이다. 독종 중에 독종이지. 제게 신다. 독종 중에 독종이지. 발목이 부러져도 천리 행군을 버틴 애가 겨우 오해 따위로 목숨을 버려 웃기는 소리 작작해. 맞아. 그녀의 두 눈이 매섭게 번득였다. 목표물을 포착한 포식자의 싸늘한 안광 그 자체였다. 지프차 준비하겠습니다. 송태경이 묵묵히 경례를 남기고 나갔다. 박서진은 창문 밖으로 고요한 사령부 풍경을 훑어보았다. 저토록 안락한 장막 밑에 도대체 얼마나 추악한 고름들이 터져 흐르고 있을지 그녀는 이빨을 꽉 깨물었다.
강원도 오지에 자리한 칠성부대 사단 본부. 험준한 산맥으로 가로막힌 부대의 어둠은 유독 짙고 빠르게 깔렸다. 지휘관실은 숨막히게 적막했다. 최고급 소파에 거만하게 기댄 장동환 소장은 만년필을 굴리고 있었다. 그 맞은편엔 바닥만 응시하는 아들 윤건우 대위가 바짝 얼어붙어 있었다. 건우야 장동환의 어조는 고요했지만 뼈를 찌르는 섬뜩함이 배어 있었다. 예, 사단장님. 내가 내게 준 게 훈장이냐 방패냐? 정말 죄송합니다. 그 기집애가 갑자기 그렇게 발악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분명 분위기도 좋고 서로 눈 맞은 줄 알았는데 쨍그랑 장동환이 유리잔을 아들 발에 던졌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얼음물이 윤건우의 바지로 쏟아졌다. 윤건우가 윽 소리를 내며 뒤로 움찔했다. 분위기가 좋아. 강제로 짓누르는데 그 기집애가 퍽이나 좋아했겠다? 이 미련한 새끼. 계집질할 거면 탈 안 나게 하라 했지? 내 진급이 당장 코앞이야. 중장이 눈앞인데 내 놈이 똥을 싸. 장동환은 깊게 탄식했다. 새끼의 멍청한 짓거리에 분통이 터졌지만 유일한 피부치였다. 저놈이 성폭행범이 되면 내 남은 군 생활도 박살나는 거다. 한지수 중위 사건 처리는 깔끔하게 끝냈겠지. 컴컴한 구석에서 헌병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까 박서진에게 쫓겨났던 그 대위의 상관이었다. 예, 사단장님. 지금 사단 병동 독방에 감금시켜 두었습니다. 통신기기는 전부 압수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명분 삼아 조기 전역 절차를 밟아버릴 계획입니다. 입 하나 번근 못하게 약도 좀 썼습니다. 상부에서 눈치를 채버렸다던데 박서진 중령 말씀이십니까? 그 사람 지독기로 소문났습니다만 물증도 없는 일에 막무가내 나서지는 못할 겁니다. 이윽고 경비대장이 말을 멈추며 장동환의 눈치를 살폈다. 장동환이 두 눈을 크게 떴다. 게다가 저 송태경 소령 쪽에 덫을 쳐놨습니다. 장동환의 얼굴에 그제야 짙은 미소가 번졌다. 송태경이라 박서진의 수족들 아닌가? 동생 수술비 때문에 사채까지 썼더군요. 돈줄이 참 급한 놈입니다. 박서진 중령의 사소한 일상들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기쁜 소식이 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해. 박서진이라. 707 출신의 미친 들고양이. 글쎄 발톱 빠진 호랑이가 내 구역인 화천 골짜기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그는 창밖을 멀리 보았다. 화악산 줄기 위로 짙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피비린내를 지워낼 아주 거친 비가. 화천으로 달리는 관용차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서진은 태블릿으로 한지수 중위의 복무 기록 문서를 살펴보고 있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장교. 동료들의 평판도 최고. 그런 그녀가 갑자기 사단장 아들을 유혹하고 그게 실패하자 소동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삼류 소설보다도 못했다. 태경아. 운전대를 잡은 송태경의 몸이 움찔했다. 네. 단장님, 넌 내가 왜 널 부관으로 쓰려고 하는지 알아?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송태경이 앞의 거울을 통하여 박서진을 힐끔 보았다. 박서진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제가 임무 완벽히 해내서죠. 총술도 격투도 단장님 다음으로는 자신 있습니다. 아니, 넌 거짓말을 못해. 707 훈련 때 기억나? 교관 몰래 초코파이 훔쳐 먹다 걸렸을 때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데 입술에 초콜릿 묻어 있었던 거. 박서진이 살짝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그때 얼차려 받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미치게 굴렀지. 근데 태경아. 지금 내 눈이 그때랑 똑같다.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했다. 송태경의 팔이 핸들을 꽉 쥐어 가죽이 비틀리는 소리가 났다. 긱차가 갓길에 급하게 멈춰섰다. 뒤따르던 트럭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동환 측에서 연락 왔었지. 박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뚜렷했다. 떠보는 것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그녀는 송태경이 동생의 수술비 문제로 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송태경은 침을 꿀꺽 삼켰다. 식은땀이 얼굴 측면을 타고 흘러내렸다. 말해. 뭐라고 짓거리던 박서진이 상체를 앞으로 향하며 운전석 헤드레스트 옆으로 얼굴을 밀어넣었다. 나를 팔라고 하던가 아니면 증거를 없애라고 하던가? 단장님, 저는 결정해. 내 부관으로 남을 건지 아니면 저 더러운 늙은이의 일회용 사냥개가 될 건지. 지금 내 대답에 따라 이 차가 화천으로 갈지 아니면 내군 생활 종착역으로 갈지 결정될 거다. 송태경은 핸들에 머리를 기댔다. 정적 속에서 빗방울이 유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후두둑, 후두둑. 굵어지는 빗소리가 송태경의 험한 숨소리를 덮었다. 사단장 측 참모가 접근해 왔습니다. 단장님의 수사 계획과 동선을 넘겨주면 제 동생의 수술비 전액과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송태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서진은 시트 뒤에 다시 몸을 푹푹 기댔다. 그래서 줬는가? 아직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송태경이 두 눈을 감았다. 박서진은 차량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다. 가자. 네. 화천으로 향한다. 흔들리는 건 죄가 아니야. 꺾이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내 동생 수술비는 이번 일 끝나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딴짓거리 할 생각 마. 내 통장에 쌓인 돈이 썩어나니까. 송태경의 눈이 커졌다. 그는 떨리는 손길로 다시 운전대 잡았다. 양볼이 붉어져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단장님, 목숨 걸고 모시겠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해. 지금은 엑셀이나 밟아. 늦으면 한지수가 당장 죽을지도 몰라. 이 빗줄기 예사롭지 않아. 부왕.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다시 빗속을 뚫고 달려갔다. 박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부의 적은 일단 잠재웠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장동환, 그 늙은 너구린 송태경 하나만 믿고 있지는 않을 터였다. 화천에 당도하는 순간부터 진짜 전투가 시작될 것이었다. 2시간 후 칠성부대 정문 코앞.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장한 군인들이 바리케이드로 길을 막아섰다. 정지. 용건을 말씀하십시오. 우비를 입은 군인이 차창을 두드렸다. 송태경이 차창을 내리고 공무증을 내밀었다.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장 박서진 중령입니다. 길 비켜. 하지만 군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무전기로 어딘가에 연락을 하더니 난처한 얼굴로 다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현재 사단 내 보안 점검 중이라 외부 차량 출입이 완전 통제되었습니다. 사단장님 특별 명령입니다. 보안 점검 조사관이 왔는데 문을 걸어 잠가. 아주 대놓고 숨기겠다 이 말군. 박서진 차문을 열고 나갔다. 퍼붓는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녀가 위병소 앞으로 다가갔다. 박중령님 차 안에 계십시오. 졌습니다. 송태경이 급히 우산을 씌워주려 했지만 박서진은 고개를 저어 거절했다. 그녀는 병사의 눈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당장 저 바리케이드 치워.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안 돼? 사단장 지시는 법이고 내 지시는 개가 짖는 소리로 들려? 박서진은 사병의 멱살을 틀어쥐었다. 빗속에 그녀의 눈빛이 무섭도록 번뜩였다. 당장 이 차단기를 치우지 않으면 내가 직접 부수고 진입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모두를 명령 불복종죄로 군사재판에 회부해버리겠다. 결정해라. 길을 비킬래? 아니면 감방에 갈래? 그 순간 부대 안쪽에서 짙은 색 승용차가 다가왔다. 차창이 스르르 열리고 법무참모가 얄미운 웃음을 띠며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고 박중령님 707 출신이라더니 이곳 화천까지 와서 소란이십니까? 여긴 육본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박서진은 헛웃음을 치며 재킷을 벗어 송태경에게 던졌다. 얇은 옷이 비에 젖어 살땜에 밀착됐다. 그녀가 관절을 풀었다. 뚜둑 난동 아니야. 이제 진짜 난동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지. 박서진이 차단선 쪽으로 성큼 발을 내디뎠다. 제7사단 정문 앞 빗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려 했다. 장대비가 매섭게 쏟아지고 있었다.
화천의 밤하늘이 번쩍이고 굉음을 뿜을 때마다 정문 앞에 혼란스런 광경이 불빛에 환히 보였다. 지워졌다. 당장 잡아. 대원 넷이 한꺼번에 박서진을 향해 몸을 날렸다. 진창에서 뒤엉킨 육체들 일반인이었다면 벌써 진압되어 바닥에 얼굴을 묻고 기절해 있어야 마땅할 위기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선인은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팀장 출신 박서진이었다. 정말 귀찮게 엉겨붙지 말고 당장 떨어져. 거센 외침과 동시에 그녀의 몸이 활시위처럼 솟구쳤다. 그녀는 제8을 쥔 사병의 완력을 거꾸로 이용해 공중으로 도약했고 빙글 돌며 차올린 발끝이 배후에서 덮치던 군인의 안면을 강타했다. 퍽! 참 묵직한 타격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렸다. 악! 군인 한 명이 뒹굴자 둥근 포위망이 일순간 무너져 내렸다. 박서진은 두 발이 땅에 닿자마자 재빨리 돌진해 앞을 막던 사병의 무릎 뒤를 군화로 걷어찼다. 균형을 잃은 사병이 엎어지자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 등을 밟고 뛰어올라 법무참모가 탄 군용차 앞덮개 위로 훌쩍 날아갔다. 쾅! 철판이 찌그러지며 차체가 크게 요동쳤다. 참모의 두 눈동자가 겁에 질려 쏟아질 듯 팽창했다. 비에 젖어 처참한 몰골인 박서진이 차체 위에 웅크리고 그를 아주 차갑게 쏘아보고 있었다. 당장 문 열어. 미쳤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이는지 아냐? 이건 폭동이야. 즉각 사살감이라고. 참모가 주춤거리며 소리 질렀다. 박서진은 침묵하며 보닛에서 뛰어내려 정문 차단기 조작함 쪽으로 곧장 다가갔다. 사병 하나가 진압봉을 치켜들고 막아서려 했으나 그녀의 무서운 눈빛에 짓눌려 슬금슬금 물러났다. 콰직. 그녀의 발길질이 조작함 외부 케이스를 조각냈다. 안쪽에 복잡한 케이블이 노출되며 불꽃이 일었다. 그녀는 장갑도 없이 그 다발을 쥐고 뜯어냈다. 삑! 전력이 끊기자 잠금 장치가 풀린 차단바가 힘없이 위로 들어 올려졌다. 진입로가 뚫렸다. 태경아 차 끌고 와. 넋을 잃고 그 꼴을 보던 송태경이 퍼뜩 놀라 가속 페달을 밟았다. 군용차가 진흙을 거칠게 튀기며 박서진 곁에 섰다. 박서진은 뒷자리에 타며 거친 숨을 내뱉었다. 젖은 머리칼에서 빗물이 흘러내려 시트가 다 젖었다. 의료동으로 달려. 한지수가 거기 있어. 팀장님 정말로 괜찮겠습니까? 사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송태경의 음성은 잘게 흔들렸다. 저 멀리 보이는 정문은 쓰러진 군인들과 파손된 장비들로 엉망진창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전면전의 서막이었다. 사태를 키우려고 일부러 그랬어. 얌전히 굴면 저들은 한지수를 쥐도 새도 모르게 지워버릴 족속이야. 아주 요란해야 해. 세상이 다 지켜볼 만큼 시끄러워야 놈들이 섣불리 손을 못 써. 박서진은 축축한 옷소매를 걷으며 바깥을 노려봤다. 칠흑에 덮인 부대 전체가 거대한 악마의 입처럼 느껴졌다. 의무대 특수통제동 일반 환자실과 멀리 떨어진 낡은 건물. 창문엔 철창이 막혀 있었고 입구엔 평복 차림의 우람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군인이 아니었다. 수상한 기운이 났다. 사설 용병 회사 아니면 폭력 조직의 기운이 군용차가 통제동 입구에 긱 멈춰섰다. 박서진은 차가 정지하기도 전에 거칠게 내렸다. 넌 뭐야? 여긴 출입 금지 구역이야. 당장 가. 사복 덩치 하나가 건들거리며 앞을 막아섰다. 박서진은 반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직진을 계속했다. 건달이 그녀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는 찰나 박서진의 손이 놈의 팔목을 꽉 움켜쥐었다. 빠각. 으악. 관절 꺾이는 소리가 울리고 덩치는 비명을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박서진은 적의 팔을 비튼 상태로 현관 유리문 쪽으로 거칠게 돌진했다. 쨍그랑. 유리가 박살나며 문이 열렸다. 비켜라. 뼈 다 으스러지기 전에. 남은 한 녀석이 품속에서 무기를 꺼내려다 송태경이 겨눈 테이저건을 보고 행동을 멈추었다. 송태경의 시선도 이제는 제법 날카로워져 있었다. 막아라. 아무도 못 들어오게. 박서진은 송태경에게 후방을 맡긴 채 복도로 뛰쳐 들어갔다.
약품 냄새가 짙게 밴 복도 끝. 특수 격리실 팻말이 붙은 문이 눈에 띄었다. 잠긴 문이었지만 박서진에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소화기를 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 손잡이를 3개 내리찍었다. 쾅쾅 3번 내리치자 문고리가 부서져 나갔다. 박서진은 어깨로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다. 뉘십니까? 안쪽엔 군의관 복장의 남자가 주사기를 쥔 채 떨고 있었고 침대 위에는 한지수 중위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박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한지수의 사진은 침대에 단단히 묶여 있는 상태였다. 텅 빈 두 눈은 천장을 허망하게 주시하고 있었고 입 주변엔 흰 거품 자국이 선명했다. 전형적인 약물 과다 부작용이었다. 이 악마 같은 놈. 박서진이 군의관에게 덤벼들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지만 극도로 분노한 맹수를 피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박서진은 그의 멱살을 잡아 벽에 냅다 꽂았다. 뭐 주입했어? 당장 말해. 무슨 약을 썼냐고? 수수면 유도제입니다. 환자가 발악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자해? 저게 자해 막으려고 묶어둔 꼴이냐. 쌩쌩하던 애를 산송장으로 만들어놔. 박서진은 사내가 쥐고 있던 주사기를 단번에 낚아채어 바닥에다 패대기를 쳐버렸다. 곧장 침상으로 다가가 한지수의 끈을 서둘러 풀어냈다. 지수야, 나야. 박중령. 언니 왔어. 눈 좀 떠봐. 한지수의 머리가 맥없이 툭 꺾였다. 창백한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네. 대위님 죄송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건 평범한 애원이 아니었다. 철저히 세뇌당해버린 절대적 공포심이었다. 박서진의 두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4년 전 임관식 때 제일 당차게 경례하던 늠름한 후배의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없었다. 누가 이랬어? 윤건우, 그 개자식이 벌인 짓이야. 아냐. 아닙니다. 제가 꼬리 친 겁니다. 제가 추잡한 년입니다. 한지수가 경련을 일으키며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박서진은 한지수를 와락안았다. 뼈만 남은 등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치솟는 분노에 시야가 확 붉게 물들어버렸다. 이건 단순 범죄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영혼을 죽이는 범죄. 그 무렵 복도에서 군화 소리가 쿵쿵 들려왔다. 수십 명은 됨직한 발소리였다. 포위해라. 창문과 비상구 다 막아. 박서진은 한지수를 침상에 눕힌 뒤 담요를 덮어주었다. 이윽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 깃들었던 슬픔은 사라지고 섬뜩한 사례만 남았다. 송태경, 문 걸어. 대장님 늦어버렸습니다. 헌병들이 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무전기를 든 송태경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낯빛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내 병실 입구로 무장한 헌병들이 진입했다. 총기는 없었으나 다들 손에 진압봉과 방패를 굳게 쥐고 있었다. 잠시 후 대열 뒤편에서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한 사내가 나타났다. 투스타 계급장을 단 7사단장 장동환이었다. 대체 이게 무슨 난동거리인가? 박중령 타 부대의 무단으로 침입해 막무가내로 기물을 부수고 군의관을 패며 환자까지 탈취하려 들다니. 장동환은 춤춤 혀를 차며 실내를 살폈다. 침상에 누운 한지수를 힐끗 쳐다보던 그의 눈길은 곧바로 박서진을 향했다. 난동이라니? 네 아들놈 악행에 비하면 이건 장난에 불과해. 네가 군인이냐? 장성 계급장 달고 부하 피 빨아먹는 게 퍽이나 부끄럽지도 않아. 박서진이 사납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장동환은 태연히 품속에서 서류를 꺼내 보였다. 박서진 중령, 지금부로 상관모독, 특수공무집행방해 무단 침입 및 기물파손죄로 체포하겠네. 내 아들에 관한 물증이 있나? 허나 자네 행패는 숱한 목격자들과 카메라가 명백히 증명하지 완벽한 함정이었다. 애초부터 그녀가 이성을 잃고 철저히 폭주하도록 짜놓은 판이었다. 초소에서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킨 일, 법무 참모의 도발 모두 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한 밑그림이었다.
그녀를 수사관에서 범죄자로 둔갑시켜 수사 권한을 아예 뺏으려는 치밀한 수작. 증거 원하시니 똑똑히 확인시켜주지. 박서진이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잡았다. 녹음 중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옆에 선 송태경이 박서진의 팔목을 꽉 잡았다. 대장님 참 죄송합니다. 철그럭. 서늘한 쇳덩이가 그녀의 손목을 옥죄었다. 수갑이었다. 박서진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단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송태경은 시선을 깐 채 묵묵히 수갑을 채우고 있었다. 송태경, 너 미쳤어? 가족 수술비가 무척 급했습니다. 어차피 질싸움이니 제발 체념하십시오. 장동환이 박수를 쳤다. 멋지군. 과연 송소령의 아주 탁월한 상황 판단이야. 약조대로 네 혈육은 내일 당장 인류병원에서 수술받을 거다. 빚도 다 갚아주지. 박서진의 사고가 백지 상태로 터머버렸다. 지독한 배신. 믿기 힘든 배신의 현장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다. 송태경은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족쇄를 채웠다. 박서진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당장 끌어내. 지하에 가둬. 한지수 대위는 병세가 나빠졌으니 외부와 차단된 구역으로 이송해. 개미 한 마리도 들이지 마. 경비병들이 다가와 박서진의 두 팔을 결박했다. 박서진은 잠자코 서 있었다. 사실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두 눈은 오로지 송태경만을 향해 있었다. 송태경은 끝끝내 바닥만 쳐다보았다. 태경아, 밖으로 끌려가며 박서진이 낮게 속삭였다. 명심해. 내 복수의 칼날은 아무런 예고 없이 날아갈 거다. 송태경의 몸이 눈에 띄게 떨려왔다. 박서진은 경비병들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사라졌다. 장대비가 창문을 거칠게 때렸다.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다. 장동환은 비열한 웃음을 띠고서 한지수 곁으로 걸어갔다. 참 재수가 없군. 애송이.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으면 적당히 챙겨서 살려뒀을 텐데 건방지게 날 막아서다니. 장동환이 한지수의 턱을 툭툭 쳤다. 윤지아는 두려움에 떨며 눈물만 흘렸다. 제사 헌병대 지하 구치소. 습하고 퀴퀴한 악취가 나는 감방. 박서진은 싸늘한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결박은 풀렸으나 감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문 밖에는 무장한 경비 둘이 교대로 보초를 서고 있었다. 휴대전화도 지갑도 신분증도 죄다 빼앗겨버린 상태였다. 그녀에게 남은 건 축축한 전투복과 타오르는 적개심이 전부였다. 정수연은 무릎에 고개를 묻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철저하게 속았다. 이성의 눈이 멀어 무작정 뛰어든 결과는 몹시 끔찍했다. 윤지아는 위태로워졌고 나는 갇혔으며 믿었던 부하는 등을 돌렸다. 밥이요. 창살 아래 틈으로 식판이 쓱 밀려 들어왔다. 싸늘히 식은 볶음밥이었다. 송하나는 그 식판을 냅다 걷어차버렸다. 장동환에게 전해. 이런 걸론 내 입 못 막는다고. 입 다무십시오. 소란 피우면 전등을 끄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초병은 건조하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박서진은 서늘한 벽면에 몸을 푹 기댔다. 이성을 되찾아야 했다. 적진 한가운데 완전히 고립되었던 과거를 회상했다. 그때도 살아남았다. 탈출구는 있다. 무조건 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방금 일어난 일을 복기했다. 송태경의 돌변, 결박하던 그의 떨리던 손끝,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내 손안에 몰래 쥐어준 의문의 물건. 임다은은 꽉 움켜쥐고 있던 오른쪽 손을 폈다. 손바닥 안에는 구겨진 종이 조각이 숨겨져 있었다. 포박하는 척하며 송태경이 교묘하게 건네준 물건이었다. 맥박이 다시 요동쳤다. 날 배신한 게 아니었나? 혹시 이중 스파이? 임다은은 보초의 시선을 피해 은밀하게 종이를 펼쳤다. 희미한 불빛 밑으로 급히 적어내린 문구가 드러났다. 금일 자정 환기구 한지수, 명일 오전 격리 병동 이감 계획 단 2줄의 짧은 글. 그러나 박서진에겐 그것으로 좋겠다. 송태경은 변절자로 완벽히 위장한 셈이었다. 장동환을 속이고 박서진을 사지에서 빼내기 위한 치명적 승부. 그녀는 증거를 즉시 입에 넣고 삼켰다. 종이의 비릿한 맛이 혀를 맴돌았다.
그래 이거지. 그녀의 동공에 생기가 돌았다. 시계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거사까지 남은 시간은 단 4시간. 최민지는 가만히 천장을 응시했다. 모퉁이에 낡은 환기구가 자리했다. 부식되어 흔들거리는 이음새.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권태영, 안심하긴 일러. 이 악바리가 쇠창살을 박살내고 나갈 테니까. 어둠이 짙어지며 폭우는 한층 거세게 쏟아져 내렸다. 인적 드문 외딴 산골의 비밀 구치소에서 피해 복수극이 잉태되고 있었다. 박서진은 천천히 관절을 풀며 움직였다. 한편 지휘관의 대저택. 장동환은 비싼 위스키를 들이켜며 흥겹게 노랫가락을 중얼거렸다. 맞은편엔 송태경이 긴장한 기색으로 대기했다. 박소령 한 잔 들어. 오늘 자네 수고 많았어. 감사합니다. 헌데 이중영님의 신변은 어찌 처분하실 계획입니까? 송태경이 넌지시 질문했다. 장동환은 술을 넘기고 비열하게 킬킬댔다. 처분은 무슨. 재판에 넘겨서 군복을 벗길 거다. 감옥에 쳐넣어 평생 바깥 세상 구경을 못하게 만들어야지. 너도 법정에 서야 할 테니 각오 단단히 해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심해, 넌 이제 내 사람이야. 이번 일만 잘 수습되면 다음번 중령 진급은 보장된 거나 다름없어. 장동환이 송태경의 등을 툭 쳤다. 송태경은 애써 옅은 미소를 꾸며 보였다. 하지만 무릎 위 주먹은 하얗게 질릴 만큼 몹시 꽉 쥐어져 있었다.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단장님. 반드시 틈을 만들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굳게 다짐을 삼켰다. 사자의 소굴에 잠입한 이상 우두머리 목을 베지 못하면 시체가 될 뿐이었다. 창밖으로 벼락이 쳤다. 눈부신 번갯불이 저택 유리를 하얗게 물들였다. 조만간 휘몰아칠 핏빛 사륙전을 경고라도 하는 듯이 심야 1시 55분 제사경비대 지하 감옥은 무덤처럼 적막했다. 이따금 울려 퍼지는 거친 번개 소음과 복도, 끄트머리 근무자의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깰 따름이었다. 박서진은 감옥 밖의 경비병을 지켜보았다. 사내는 깊이 졸고 있었다. 비바람 치는 밤, 습기와 피곤이 뭉쳐져 완전히 긴장을 풀기 딱 좋은 타임이었다. 최민지는 혀 밑에 감춰둔 작은 쇠붙이를 빼냈다. 배식판을 찰 때 은밀히 수저 끝부분을 부러뜨려 챙겨둔 조각이었다. 자, 시작해볼까? 여자는 발소리를 죽인 채 침대에 섰다. 천장 모퉁이 환기구의 낡은 나사 4개가 그녀와 바깥 세상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었다. 박서진은 그 쇠붙이를 홈에다 끼웠다. 끽. 마찰음이 울리자 그녀는 동작을 멈췄다. 낙뢰가 떨어지길 기다렸다. 콱쾅쾅. 그 굉음과 동시에 박서진의 두 손이 쏜살같이 회전했다. 나사 하나를 뺐다. 동일한 요령으로 2개, 3개. 전부 풀려버린 순간 그녀는 추락하는 환기구 뚜껑을 가볍게 한 손으로 움켜쥐었다. 먼지가 확 덮쳤지만 헛기침조차 삼켰다. 여자는 들고양이처럼 날렵하게 환기구 내부로 몸을 우겨 넣었다. 캄캄하고 비좁은 길. 들쥐나 오갈 만한 공간이었으나 특전사 시절 하수도에서 사흘을 견딘 그녀에겐 넓은 대로와도 같았다. 기다려. 권태영. 내놈 숨통을 확실히 끊으러 가는 길이다. 박서진은 기어서 나아갔다. 거친 철판에 피부가 쓸려 쓰라렸음에도 기어가는 속력은 결코 줄지 않았다. 송태경이 정한 합류 지점은 본관 뒤 버려진 보일러실 환기구였다. 10분쯤 나아갔을까? 저 앞쪽에 흐릿한 빗무리가 보였다. 출구였다. 박서진은 주의하며 격자형 덮개를 발로 밀어냈다. 문이 열리면서 축축한 밤 공기가 확 스며들었다. 아래쪽을 살핀 그녀는 소리 한 점 없이 내려섰다. 단장님. 어둠을 뚫고 한 남자가 다가왔다. 송태경이다. 그는 까만 우의를 걸치고 큰 전술 가방을 둘러매고 있었다. 늦었으면 죽이려 했는데 시간 약속은 철저하군. 박서진이 가볍게 웃으며 흙먼지를 털어내었다. 송태경은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고개를 푹 숙였다. 송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선 단장님을 빼돌릴 루트가 없었습니다. 안다. 너 연기 꽤 늘었더라.
수갑 채울 적에 손을 바들바들 떨던 것 빼고는 완벽했어. 박서진은 그가 내민 큼직한 전술 가방을 즉시 열어젖혔다. 내부엔 흑색 작전복과 군화, 진압봉 2자루와 전기총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축축한 옷을 내던지고 재빨리 작전복으로 갈아입었다. 몸에 착 감기는 옷을 걸치니 비로소 완벽히 싸울 준비가 된 듯했다. 흐름이 참 나쁩니다. 한지수 중위 호송이 앞당겨졌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즉시 다른 곳으로 빼돌릴 셈입니다. 반 시간 뒤 앰뷸런스가 뜹니다. 반, 그 보고에 박서진의 눈빛에 살기가 짙게 깔렸다. 목적지는 사설 정신병동입니다. 수용되면 영영 탈출은 불가합니다. 독한 약으로 폐인을 만들 셈이죠. 똥줄이 꽤나 타나 보군. 권태영이 꼬리를 자르려 심하게 발악하네. 박서진은 무기를 허리에 차고 장갑 꼈다. 가죽 장갑이 착 감기는 소리가 거센 빗소리를 싹 갈랐다. 태경아, 핸들링 솜씨 아직 안 죽었지? 특임대 수송 반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오냐, 앰뷸런스는 우리가 뺏는다. 의무대로 가자. 두 인형이 빗줄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포식자와 먹잇감의 서열이 완벽하게 뒤바뀌는 찰나의 시간이었다. 의무대 건물 뒷문, 구급차 한 대가 엔진을 켜둔 채 대기하는 중이었다. 차량 곁에는 덩치 큰 사복 요원 넷과 군의관 하나가 불안하게 배회하고 서성였다. 빨리 태워. 사단장님 엄명이야. 동트기 전에 끝내. 수사과장의 호통에 남자들이 들 것을 들고 튀어나왔다. 그 위엔 혼절한 한지수가 단단히 묶여 있었다. 핏기 없는 뺨으로 빗방울이 마구 쏟아져 내렸다. 숲을 뒤편에서 그 모습을 보던 박서진이 작게 읊조렸다. 적은 5명, 무기는 진압봉과 테이저건. 대장 녀석은 권총을 찼어. 내가 사복요원 넷을 맡을게. 너는 대장과 기사를 조용히 눕혀. 총성은 금물이야. 알았습니다. 사인 주시죠. 박서진은 흙바닥에 굴러다니던 돌멩이 하나를 힘껏 거머쥐었다. 시선은 외벽을 환하게 비추는 조명 쪽으로 꽂혀 있었다. 쩌렁. 유리가 박살나며 불빛이 꺼지자 일대가 찰나의 순간에 새까만 칠흑으로 돌변했다. 뭐야, 방금? 누가 껐어? 당황한 패거리들이 헤매는 틈을 타 박서진이 은밀히 돌진했다. 풍절음조차 전혀 나지 않는 동작이었다. 박서진은 제일 가까운 남자의 배우로 파고들어 무릎 관절을 확 가격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고꾸라진 놈의 명치를 향해 묵직한 주먹을 꽂았다. 하나 처리. 뭐냐. 다른 놈이 타격봉을 훅 내리쳤다. 박서진은 재빨리 피하며 품에서 무기를 빼내어 철컥 전개했다. 챙! 쇳덩이끼리 맹렬히 충돌해 불똥이 튀었다. 박서진은 무기를 치워내고 휙 회전해 봉 끝으로 적 측두부를 무섭게 내리꽂았다. 빡! 남자가 마른 장작처럼 고꾸라졌다. 둘. 찰나의 순간에 둘이 눕자 생존자들은 큰 패닉에 빠져 물러섰다. 이 미친년. 적들이 테이저건을 번뜩거리며 곧장 덤벼들었다. 박서진은 무척이나 침착했다. 그녀는 무릉덩이를 거세게 박차며 허공을 향해 뛰어올랐다. 특수부대에서 단련했던 공중 발차기 기술이 터져나왔다. 사람이. 두 발이 동시에 적들의 흉부를 강타했다. 창고 경비들은 보급 트럭 뒷문에 처박히며 기절했다. 차. 상황 끝. 한편 조수석 쪽에서는 송태경이 타격대장을 제압하고 있었다. 단검을 뽑으려던 타격대장의 팔목을 꺾고 채술 기술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컥. 너 송태경. 미안합니다. 대장님. 잠시 눈 감으시죠. 송태경이 주먹으로 타격대장의 목덜미를 내리쳤다. 타격대장은 피를 토하고 기절했다. 박서진은 보급 트럭 짐칸을 열고 한지수의 생사를 확인했다. 다행히 맥은 뛰고 있었다. 지수야, 괜찮아? 이제 병원 가자. 박서진은 한지수의 밧줄을 풀고 송태경에게 눈짓을 보냈다. 태경아, 지수 데리고 비밀 안가로 튀어. 인천에 내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어. 주소 찍어줄 테니까 거기로 가서 숨어 있어. 팀장님은요?
같이 안 빠집니까? 송태경이 붉은 눈으로 물었다. 박서진은 지휘본부 쪽을 쳐다보았다. 가장 위층 지휘관실의 불은 아직 켜져서 밝게 빛났다. 나는 아직 칠놈이 남았어. 설마 지휘관실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거긴 지금 방어가 엄청날 겁니다. 미친 행동입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우린 평생 숨어서 지내야 해. 그리고 한지수의 이름은 영원히 범죄자로 굳는 거야. 결판 내야지. 박서진은 바닥에 떨어진 타격대장의 통신기를 집어들었다. 게다가 나한테 뺏긴 게 있잖아. 권태영 그 더러운 자가. 피눈물 나게 갚아줘야지. 하지만 쉿. 지수가 다치면 넌 바로 나한테 죽어. 나의 명령이다. 박서진의 살벌한 목소리에 송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죠. 지수중위는 목숨 바쳐 방어하겠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팀장님. 송태경이 한지수를 실은 보급 트럭을 몰고 빗속 밖으로 벗어났다. 혼자 남은 박서진은 핏물을 닦아내며 지휘 본청을 올려다보았다. 때마침 천둥이 치며 외벽에 그림자가 드러났다. 5층 지휘관실 박서진은 방탄조끼에 벨트를 당겼다. 자, 이제부터 실전이다. 지휘본부 로비는 벌써 적색 경보 상태였다. 박서진의 침입 사실이 퍼져간 모양이었다. 풀무장한 타격대원들이 입구를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었다. 정면 충돌은 미친 짓이었다. 그렇지만 박서진은 정문으로 뚫어낼 마음이 없었다. 그녀는 외벽 뒤쪽 환기구가 있는 곳으로 접근했다. 축축해진 표면이었지만 환기구와 벽돌을 밟고서 5층까지 기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장갑에 미끄럼 방지액을 발랐다. 이윽고 주저함 없이 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물줄기가 두 눈을 가리고 태풍이 몸을 때렸지만 그녀는 표범처럼 벽을 잡고 한 칸 두 칸 올라갔다. 3층, 4층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드디어 5층 지휘관실 유리 아래 도달했다. 방 안에선 조명등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박서진은 창틀을 쥐고 호흡을 늦췄다. 방에서 장동환의 고함결이 들렸다. 뭐 놓쳐. 이 등신 같은 새끼들이 지금 전 부대 풀어서 잡아. 강을 뒤져서라도 잡아와. 무전기에 대고 쌍욕과 고함을 지르는 장동환의 실루엣이 창문에 비쳤다. 박서진은 뒷주머니에서 해머창 브레이커를 꺼냈다. 게다가 로프를 철근에 튼튼히 묶어냈다. 똑똑 손님 주문 왔습니다. 그녀는 철근을 차면서 공중으로 몸을 던졌다. 화광창 육중한 방탄창이 부서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비바람과 같이 짙은 실루엣이 지휘관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유리 조각이 비처럼 흩어지는 와중에 박서진이 지휘관실 매트에 안착했다. 구르며 파장을 줄여낸 그녀가 즉시 일어났다. 누구지? 무전기를 들고 있던 장동환이 까무라치게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다. 그의 면전에 서 있는 존재는 괴물과 다름없었다. 몽땅 젖은 회색 전투복, 피와 진흙탕이 뒤범벅된 얼굴, 게다가 흉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것은 나락에서 깨어 올라온 악마였다. 쫄았나? 계급장 떼고 싸우자 했잖아. 그래서 왔지. 박서진이 성큼성큼 다가갔다. 파편 조각이 전투화 밑에서 바스락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당직병 어디 있어? 빨리 들어와. 장동환이 식탁 위에 호출배를 미친 듯이 눌렀다. 그렇지만 응답이 없었다. 박서진이 진입하기 전 외부 차단기의 통신 케이블을 잘라버린 덕분이었다. 의미 없어. 지금 이곳은 외부에서 고립됐거든. 너랑 나 둘만 남았어. 장동환은 급히 서랍을 열어 단총을 꺼내려 했다. 그러나 박서진이 더욱 빨랐다. 그녀가 날려던진 단검날이 장동환의 이마를 정확히 타격했다. 윽! 단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서진은 탁자를 뛰어넘어 장동환의 멱살을 잡았다. 강한 힘에 장동환이 확 떠올랐다. 우리 지수한테 독먹이라고 시킨 게 너냐? 이것은 항명이야. 군사 재판감이라고. 날 죽이면 너도 살아남지 못해. 장동환이 몸부림치며 비명쳤다. 재판 웃기지 마. 네가 재판을 논할 자격이 있어. 넌 그냥 정장 입은 쓰레기야.
박서진은 장동환을 들어올려 벽에 붙은 거대 부대 마크로 냅다 던졌다. 쾅 유리가 박살나며 장동환이 매트 위로 굴러 떨어졌다. 챈. 기상해. 아직 절반도 안 끝났어. 박서진은 땅 위에 떨어진 지휘관 지휘봉을 주워들었다. 화려한 금장 장식된 지휘봉. 권력의 징표였다. 부하들 조인트 이걸로 까고 다녔지? 내 자식놈 뒤처리 안 해줬다고. 팍. 박서진이 지휘봉으로 장동환의 정강이를 내리쳤다. 끔찍한 고통에 장동환이 크게 비명을 질렀다. 의학 살려줘. 제발 아파. 한지수는 너보다 100배는 더 괴로웠어. 육신이 아니라 가슴이 난도질을 당했으니까. 임다은은 지휘봉을 꽉 잡고 무릎으로 텐 꺾어버렸다. 부러져 반토막이 난 지휘봉을 던져버린 그녀는 장동환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말해. 내 입으로 실토해. 한지수 성추행 네 아들 녀석 짓인데 네가 은폐하려 조작했다고. 증거? 증거 있냐? 내가 안 했다면 끝이라고. 계속 발뺌하는 장동환. 박서진은 주머니 안에서 펜 모양 소형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장동환 눈앞에 그걸 흔들었다. 이거 보이지? 지금 녹음 중이야. 게다가 내 가슴에 붙은 바디캠도 클라우드에 실시간 전송되고 있지. 네가 헛소리 짓거리는 걸 바깥에 내 팀원들이 전부 다 듣고 있다고. 물론 클라우드 전송은 뻥이었다. 그러나 겁에 질린 장동환의 뇌는 완전히 굳은 상태였다. 뭐라고? 선택해. 여기서 나한테 우찌게 맞고 뉴스에 시체로 뜰래? 아님 자백하고 감방 가서 콩밥이나 먹을래? 나는 솔직히 전자가 더 맘에 드는데. 차린데 박서진이 주먹을 꽉 쥐어 보였다. 특임대 시절 인간 병기라 불리던 바로 그 주먹. 장동환은 직감했다. 저 주먹에 맞으면 즉사다. 말할게. 내가 지시했어. 윤건우가 사고 쳐서 내가 헌병대장과 짰어. 한지수가 미친 걸로 조작하라고 내가 다 시켰어. 이젠 만족하냐? 장동환이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자백했다. 박서진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빙고. 녹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됐군. 순간 쾅하고 사단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중무장한 수색대원들이 총을 겨누며 들이닥쳤다. 다 꼼짝 마라. 쏠 준비. 쏘지 마. 야, 이 개새끼들아 쏘지 마. 나 여기 있다. 장동환이 박서진 뒤로 숨으려 했으나 박서진은 재빠르게 그를 바닥에 쳐박고 두 손을 번쩍 들었다. 다들 진정해. 용건 다 끝났어. 박서진 중령 당장 무기 버리고 항복해라. 수색대장의 호통에 박서진은 피식 웃으며 자기 바디캠을 가리켰다. 이거 잘 봐. 방금 전 너희 사단장께서 아주 눈물겨운 실토를 하셨어. 이 영상 날리고 싶으면 날 쏴. 단, 이게 외부에 까발려지는 순간 너희 역시 다 공범이야. 잘 판단해. 수색대원들이 머뭇거렸다. 장동환이 바닥을 기며 소리를 질렀다. 당장 빼앗아. 당장 쏴 죽여. 하지만 대장은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이미 분위기는 묘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박서진의 아주 당당한 모습과 겁먹고 추태를 부리는 사단장의 꼴. 군인의 예리한 감이 이 상황의 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마침 깨진 유리 너머로 헬기의 굉음이 울려 퍼졌다. 투두둑 사단장실 내부에 눈부신 탐조등 불빛이 들이닥쳤다. 타이밍기가 막히군. 박서진이 창밖을 내다보며 크게 웃었다. 헬기 측면엔 육군본부 헌병 마크가 선명했다. 계룡대에서 긴급 파견된 중앙수사단 본대 병력들. 박서진이 사전에 심어둔 듬직한 후배가 선배의 긴급 신호를 감지하고 급히 출동한 것이다. 6본 중앙수사단이다. 전 병력 무기 버리고 대기하라. 현 시간부로 7사단의 지휘권은 육군본부가 접수한다. 확성기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대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 슬며시 총을 내렸다. 장동환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았다.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오고 검은 진압복의 수사관들이 창문으로 침투했다. 그들은 박서진에게 각 잡힌 거수 경례를 했다.
단장님,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야. 이제 청소할 시간이다. 박서진은 얼빠진 장동환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수갑 하나를 꺼냈다. 송태경이 아까 자신을 묶었던 그 쇠수갑. 찰칵. 권태영 소장. 널 직권 남용. 공문서 위조 및 성폭력 범죄 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변호사를 부르든 말든 그건 네 맘이야. 넌 어차피 끝장났으니까. 장동환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목에 묶인 수갑이 조명에 닿아 서늘하게 빛을 발했다. 박서진은 부서진 창가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쏟아지던 비는 어느덧 더 썼고 동편 하늘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우를 묵묵히 견뎌낸 화천의 산맥이 제 자태를 드러냈다. 태경아, 지수야, 다 끝났어. 박서진은 깊게 호흡했다. 비냄새가 밴 아침 공기가 가슴 깊이 차올랐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이자 곧 정의의 향기. 미친 호랑이의 숨 막히는 사냥극이 완벽히 종결되는 순간. 새벽 안개가 짙게 낀 7사단 본부 연병장. 밤새 비는 그쳤으나 바닥은 끔찍한 진흙 구덩이였다. 흙탕물 위로 밧줄에 묶인 권태영이 질질 끌려 나왔다. 그의 어깨를 장식했던 화려한 두 개의 별은 진흙 범벅이 되어 아주 볼품없이 더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이거 놔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육사 동기회장이 대체 누구인지 아느냐고. 내 손목에 쇠고랑을 채우고 너희가 무사할 줄 아느냐. 장동환은 수송차 탑승을 거부하며 심하게 저항했다. 헌병 수사관들은 난감한 듯 식은땀을 흘렸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날아온 음료캔이 장동환의 머리통을 강타했다. 장동환이 비명을 내지르며 위쪽을 바라보았다. 건물 계단에서 박서진이 턱을 채 앉아 있었다.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긴 그녀는 여전히 핏자국 묻은 전투복 차림이었다. 시끄러워 도무지 편히 쉴 수가 없네. 어이, 똥별. 큰 소리 치는 걸 보니 매가 고픈가 봐. 웃는 박서진. 내년이 감히 날 건드리고 온전할 줄 아냐? 내 변호사가 오면 이따위 강압수사는 당장 백지화될 거다. 내게 한 폭행 협박 다 철저히 고소할 거다. 마음대로 해. 근데 그것만 알아, 사자가 제 아무리 으르렁대도 발톱이 다 뽑히면 그냥 길고양이야. 넌 이제 고양이고. 박서진은 턱짓으로 이송용 차량을 가리켰다. 끌어내 쓰레기 치우는데 예의는 사치잖아. 수사관들이 그녀의 호령에 용기를 내어 장동환을 차 안으로 강하게 밀어 넣었다. 쾅 하고 문이 딱 닫히자 비로소 연병장의 고요가 내렸다. 박서진은 그제야 뻐근해진 목덜미를 풀었다. 온 뼈마디가 쑤실 듯 아팠지만 쉴 순 없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법정 공방. 증거 확보. 놈들은 재력과 백을 다 써서 몰래 빠져나가려 할 거다. 마침 바지 속 비밀폰이 짧게 울렸다. 송태경이었다. 팀장님, 지수중이 강릉 대피시설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쉬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해 보입니다. 수고했다. 놈들 미행은 없었어? 챔. 팀장님이 건물을 뒤집어 주신 덕택에 놈들 시선이 전부 거기로 쏠렸습니다. 허나 송태경이 말끝을 흐렸다. 왜지? 윤건우 대위가 사라졌습니다. 장군 관사에도 BOQ에도 안 보입니다. 사단장이 끌려가던 순간에도 털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서진의 눈빛이 무섭게 식었다. 친부가 구속됐는데 자식놈이 안 보인다. 주랭랑 친 거다. 혹은 더 섬뜩한 일을 계획하고 있거나 약삭빠른 쥐새끼가 몰래 숨었군. 태경아, 너 707 특임대 시절 감청 전문가였지? 여전히 생생합니다. 윤건우 폰 위치 당장 추적해. 꺼져 있을 테지만 마지막 신호가 잡힌 기지국 위치라도 확실히 찾아내. 그리고 그놈 카드 내역 하이패스 기록. 죄다 털어 이 자식 무조건 타국으로 도주할 거야. 알겠습니다. 즉각 나설게요. 전화를 끄는 박서진은 탑승장으로 발을 뗐다. 서울로 복귀해야 했다. 육군본부 법무실과 검찰단은 벌써 난리법석이었다.
장동환의 끈아풀들이 구제 작전을 꾀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회의실, 군 법무관 출신인 대형 로펌 변호사 윤성호는 TV 뉴스 속보를 보며 미소를 띠다. 화면 속엔 현역 지휘관 성비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즉각 구속이라는 문구가 뜨고 있었다. 참, 장장군 이 양반이를 너무 막무가내로 굴더니 결국 사단이 났구만. 윤성호는 넥타이를 조여매며 데스크를 호출했다. 수고한다. 구출 전담 TF팀 구성에 과잉 진압, 불법 연행 증거 조작 이 세 가지 쟁점으로 간다. 박서진 중령 그 여자 과거 행적 싹 다 파보고 특임대 시절 폭력 진압으로 징계 먹은 거 있지. 그거 뻥튀기해서 기자들에게 뿌려. 미친 개가 선량한 장군을 물었다. 쯤에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그는 곧장 코트를 챙겨 입었다. 착수금으로 이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꽂혀 있는 상태였다. 사실 관계는 하등 상관이 없었다.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핵심일 뿐. 군 조직은 권력이지 정의가 아니니까. 윤성호는 사악한 미소를 머금고는 로펌을 나섰다. 수방사 헌병 중앙수사대 취조실 도성으로 끌려온 장동환은 진술을 거부하고 버티고 있었다. 그는 다리를 꼰 채 거만하게 웃고 있었다. 이윽고 취조실 문이 열리고 윤성호 변호사가 들어섰다. 심려가 크십니다, 장군님. 바깥이 꽤 시끄럽지요? 즉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오, 윤 변호사. 이제야 내 편이 와서 든든하군. 저 미친 개 헌병놈의 새끼들이 감히 내 멱살을 잡았어. 당장 상해 진단서 끊어놨지. 당연합니다. 전치사주. 늑골에 미세골절이라도 생겼으면 딱 좋았을 텐데 단순 타박상뿐이라 살짝 아쉽네요. 그래도 박서진 중령을 폭행치상으로 주참하기엔 충분합니다. 이때 특수 유리 너머로 이 꼴을 지켜보던 박서진이 문을 걷어차며 들어섰다. 여기가 무슨 친목회 자리야? 아주 화기애애하네. 박서진은 의자를 당겨와 윤성호의 바로 앞에 바싹 다가앉았다. 박서진 중령님 맞으시죠? 처음 뵙는데 죄송하지만 변호인 접견 중에는 자리를 비켜주시는 게 용의자 아니지 현행범이야. 그리고 당신 윤성호 변호사 육군 법무실 출신 방산비리 사건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뽑아낸 에이스. 박서진은 윤성호의 뒷조사 내역을 읊었다. 윤성호의 인매가 살짝 굳었다.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상대를 잘못 골랐어.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니라 흉악 범죄야. 게다가 내가 한번 물어뜯은 놈은 절대 안 놔. 재판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중령님. 물증이 있어야죠. 장장군님의 자백. 그거 강압과 협박에 의한 억지 아닙니까? 녹취본 들어보니 지휘봉이 박살나는 소리까지 나던데. 그게 법정에서 효력이 있을까요? 윤성호는 약삭 빠르다. 박서진의 가장 뼈아픈 실책을 정확하게 꼬집었다. 그래, 그럼 이것 좀 봐. 박서진은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권태영 사단 장실 책상에서 나온 거야. 비밀 장부. 지난 3년간 군납치한테 받은 뇌물 리스트 그리고 아들 윤건우가 사고 칠 때마다 합의금으로 나간 돈의 출처. 전부 여기 담겨 있지. 이 작은 녹음기는 현장에서 확보한 게 아니었다. 3장과 4장 사이 박서진이 사단 장실을 뒤질 때 발견한 것이었지만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박서진은 속임수를 썼다. 놈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기 위해서였다. 장동환의 입이 벌어졌다. 그게 왜 거기서 왜 없어진 줄 알았어? 내가 증거 인멸하려고 태운 건 껍데기야. 알맹이는 내가 챙겼지. 이거 방송에 터지면 성범죄 은폐는 애교 수준이 될 텐데. 횡령 배임 뇌물 수수. 윤 변호사 양반 이거 다 막으려면 수임료 더 챙겨야겠는데. 윤성호의 표정에서 여유가 지워졌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을 탄핵해서 뒤집을 수 있지만 돈 문제는 결코 피하지 못할 증거 싸움이었다. 골라봐. 성범죄 은폐 인정하고 옷 벗을래? 아니면 뇌물까지 엮여서 평생 감방에서 썩을래? 박서진은 서류를 다시 가방 안에 넣으며 일어섰다. 시간 줄 테니까 잘 고민해봐. 참.
그리고 윤 변호사님 나가실 때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 전치 사주는 거뜬하겠던데. 정수연은 쾅소리 나게 문을 닫고 나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사실 파일엔 암호가 걸려 있어 아직 열어보지도 못한 상태였다. 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암호를 풀어야 했다. 그 순간 송태경에게서 문자가 왔다. 윤건우 위치 파악 완료. 인천항 밀양 브로커와 접촉 중. 박서진의 눈이 반짝였다. 몰래 대한민국을 뜨려는